최근 독일경제연구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뭔가 뻔한 내용이 아니라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특히 MBTI로 부자가 될 확률을 보여주는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적인 성격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내 성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적인 성격 첫 번째, 성격이 급하다. 성격이 급하다고 하면 보통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성격 급하게 행동해야겠습니다. 저서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성공한 부자들의 공통적 성격 중 하나로 성급함을 꼽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과거 스티브 잡스는 제록스의 컴퓨터 시스템을 견학한 후 바로 사무실로 돌아가 기존에 하던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새로운 컴퓨터 개발에 온 역량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애플의 첫 번째 역작인 매킨토시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말처럼 스티브 잡스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일단 빠르게 시도하고 보는 성향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빨리빨리라는 시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해야 할 일을 발견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발견했을 때 바로 실행해 봅니다. 성격 급한 부자들이라는 책을 보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와 트렌드를 바로 따라잡았고 지금 벌어진 상황을 즉석에서 판단해 바로 행동에 옮겼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빠르게 대응하고 추세를 미리 읽어서 미래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부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최적화된 행동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100% 준비되거나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을 일단 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눈앞에 기회가 있어도 망설이느라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지만 부자들은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고 움켜쥐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언뜻 보면 그들의 선택이 고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결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절차와 원칙, 문서 작성에 시간을 들이는 대신 끝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습니다. 타인의 눈에는 성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시도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과거를 곱씹는데 시간을 쏟는 것보다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롭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 급한 부자들은 상대방과 합이 맞지 않는다는 직감이 들면 거리를 둔다고 하는데요. 애매한 관계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적인 성격 두 번째.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개방적인 외향적인 성격. MBTI가 그 사람을 제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I와 E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 관련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로 개방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즉 이 타입의 사람 중에 부자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지도자형인 ENTJ와 사업가형인 ESTJ가 대표적인 부자 MBTI입니다. 참고로 I 타입 중에 가장 부자 MBTI는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ISTJ라고 하네요. 성격은 여러 종류로 나뉘지만 주로 외향적, 내향적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성격의 선호도를 떠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향적인 성격이 내향적인 성격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더 높고 기업과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정말로 내향적인 성격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불을 거머쥐기 어려울까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서길 좋아하지 않는 내향적인 성격이라도 리더십을 발휘해 성공한 오너가 될 수 있고 자신의 기질과 장점을 일에 접목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 내향적인 성격으로 어마어마한 부와 성공을 거머쥔 인물들도 많고요. 내향적인 성격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입니다. 세계적인 재벌이란 말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은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의 공통점은 자신의 내향적인 성격을 활용해 자기 분야에 대해 독특한 방식으로 심도 있게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내성적인 성격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읽고 그 분야의 가장자리에서 생각하는 것 등을 매우 열심히 하죠. 빌 게이츠. 저는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특히 단체에서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 수 없었어요. 워런 버핏. 위와 같은 말을 TV 다큐멘터리에서 남긴 워런 버핏은
실제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사업 초반에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향적인 성격은 투자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지만 곧 자신의 조용한 성격이 꿈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식했고 고민과 노력으로 자신의 투자 철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시킬 수 있었죠. 심리학자인 한스 아이섹스크가 발표한 내용에서는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보다 특정 사건에 대해 더 쉽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을 덜 받도록 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넬 대학의 리차드 데큐 교수는 내향적인 사람은 에너지 절약형 신경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 더 많은 도파민을 방출하고 쉽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내적 세계를 탐구하거나 깊이 생각에 잠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죠. 또 오하이오 주립대학 교수이자 의사인 마리엠 자흐디는 내향적인 사람들의 뇌가 외향적인 사람보다 덜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보상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도박 등에 대해 느끼는 기쁨이 덜해서 도박이나 쇼핑 중독의 위험이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낮다고 하네요. 명심해야 할 점은 내향적인 성격과 자신감 부족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앞서 워런 버핏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닌 것처럼 자신의 한계와 약점에 대해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적인 성격, 세 번째. 목표를 크게 잡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긍정과 자신감.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신이 성공하기 전에 자신의 목표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000억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이런 사업을 하겠어. 처음에는 다소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그 방향으로 열정과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물론 100억을 번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100억을 실제로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난 재능이 없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로또 1등이 되고 싶은데 로또를 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재능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재능을 찾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누구나 메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메시는 한 명입니다. 그 단 한 명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서울대 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 재수했다고 인생 망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자들의 공통적인 성격 3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격이 급하다. 두 번째,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개방적인 외향적인 성격. 세 번째, 목표를 크게 잡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긍정과 자신감. 여러분 성격은 이 중 몇 개나 일치하신가요? 꼭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만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생각과 행동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원동력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부의심리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